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자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이나 마인드,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요. 정말 많이 폭락했죠. 언제냐면 지난 금요일 8월 2일, 거의 피해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렸죠. 그때 자산가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발했다. 사라진 자산의 총합을 합치면 약 180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겁먹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야, 나 부동산 이거 계약해놨는데 중도금하기 전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떤 시각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과연 이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은 갈아타는 여러분들이 좀 걱정할 만한 일일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자산이란 걸 통해서 무언가 수익을 거둘 때 제 능력이 좋고 제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뭔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누구보다 투자감이 좋아서 투자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자산을 산 거라면 그게 이제 좋은 시기가 됐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이 돼서 그걸 하나 팔게 됨으로써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자산을 꾸준히 하나 둘 잘 모아가다 보면 팔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자산 시장이 갑자기 펌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그 자산 상승기 때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을 몇 개나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이라면 몇 개인 거고, 비트코인이라면 그때도 몇 개인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팔고 좋은 강의를 팔 수 있다면 그땐 유동성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유동성을 어떠한 항목으로 누군가가 내 자산으로 갖고 오냐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만큼의 파일을 가지고 갈 수 있냐가 여러분들 부를 결정한 요인이겠죠. 그럼에 있어서 저는 부동산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 그때 기간까지 전세든 월세든 혹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까지 이걸 잘 가지고 가면서 버틸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주식이란 거는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그걸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고,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그걸 짊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더 심했어요. 왜냐? 장이 종료가 되지 않잖아요. 밤에도 제가 이거를 걱정돼서 한 번 더 들어보게 되고, 알람이 뜨게 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더리움 투자했다가 리플 투자했다가, 그럴 때 막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계속 담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산 비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코인 투자를 무조건 안 되고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비율은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그래도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각종 경제 이슈들, 안 좋은 뉴스들, 각종 악재들, 대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회를 찾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좀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 거래량이 다시금 올라오기 전에 그 공허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진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쇳불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담대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지금 시기에 저가 매수를 해서 물타라,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조용해져서 공허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산이란 판단이 돼서, 좋은 주식이란 판단이 돼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는 과연 나쁜 투자일까요? 아마도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보다 담대하지 못해서 이럴 때 나 빨리 이거 고점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돼서 매도로 내놓는 물건 있지 않을까요? 단기간에 호가를 좀 높였다가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하반기 지금 경제 이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이제는 좀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다시 호가를 낮출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상지에 괜찮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조건에 맞춰서 오히려 협상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오히려 좀 조절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 조건을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거는 절대절명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비싼 자산을 막연하게 사라가 아닙니다.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한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특히나 반포의 신축, 한강뷰 아파트들이 그게 훨씬 심했죠. 이런 자산들은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런 자산들의 연계에 대해서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과연 이걸 매수한 사람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고가 자산을 손쉽게 살 수 있었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산 비중에 있어서 주식에 좀 포트폴리오가 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고가 자산의 매수가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처럼 막연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3억, 5억, 7억, 9억, 12억, 15억 이내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 주식시장 상황, 안 좋았던 지난 금요일과 오늘,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나올 악재들에 의해서 과연 얼마나 크게 흔들릴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이슈들로 인해서 달라질 건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이 오고 경기 불황에 연착륙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뉴스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악재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도 건재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도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았지만 금방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순간에서도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과거랑 지금이 무조건 같다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흔들릴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고 오히려 매수세는 오히려 1주택자 관점에서 전세가는 올라 있는데 이 전세가를 해지해줄 만큼의 무언가의 공급 시그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공급 시그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뒤흔들 만큼의 요인이 크게 없거든요. 물론 심리적으로 오늘의 충격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외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심리가 조금 마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요. 지금은 부동산 원래 비수기예요. 7, 8월 특히나 장마철 그리고 여름 제일 뜨거울 때 지금 부동산 많이 보러 다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부동산 임장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후회할지 아세요? 추석 지나고부터입니다. 그때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그때 높아진 전세가에 충격받아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전세 연장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도전해보기 위한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오늘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오늘 뉴스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최악의 하루, 코스피 9%, 코스닥 11%,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9%, 11%가 아닌 게 지난 금요일날 빠진 게 3.65% 정도 되니까 12.65%예요. 그러면 역대 코스피 지금 빠졌던 거, 코스피가 하락률 탑10이 2001년 9월 12일, 이거 언제죠? 9.11 테러 터졌을 때죠. 9.11 테러 터졌을 때 12% 빠졌어요. 근데 거의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빠졌습니다. 이거는 단기 조정을 분명히 받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대형주들 위주로 빠지기도 했지만 모든 종목들이 거의 10%대가 넘나들면서 빠진 것 같아요. 패닉 장세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곡송이 났다 얘기 나오겠죠. 이게 단기간에 바로 회복할까? 일부는 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나 심리적인 요인은 아직 개선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같이 나오게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죠. 분명히 경기 부양책은 다시금 써야 될 겁니다.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지금부터 논의가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를 0.25% 인하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0.5% 빅스텝을 논의를 한다라고도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뉴스 속보에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주식시장에 맞물려서 이제 나오게 될 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마도 우리 폭락이 선생님들이 영상을 열심히 만드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와 맞물려서 영상을 열심히 만드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산시장 폭락한다, 지금 경기 안 좋다, 경제 불황 이슈, 지금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의 자산시장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 워렌 버핏도 지금 자산의 많은 부분을 현금화하면서 다음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겠죠. 컨텐츠를 양성하는 데 있어 이거보다 좋은 소스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열심히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 둘 또 배포하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현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산은 그것과 연관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관점에서 지금 투자를 막연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현금 보유해야 됩니다. 일부는 현금 보유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 중에 던져야 될 물건들은 하나 두 개는 던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아파트 투자를 90% 했다면 이거에 대한 비율을 조금은 바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1주택자, 2주택자라고 한다면 혹은 2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좋은 자산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 주택이나 다사라가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자산을 잘 모아간다면 다음 자산의 상승기 때 통화량이 풀리고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이 유동성이 어디로든 흘러들 때 그 좋은 자산이 팔 수 있는 시기가 맞물렸을 때 여러분들의 큰 수익이 만들어진 그런 순간일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좋은 자산을 꾸준히 잘 모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다음 달 팔고 1년 뒤에 파는 그런 물건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 둘 잘 모아가서 그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부침 자산으로서 혹은 갈아탈 때 굉장히 디딤돌이 되는 그런 자산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막연하게 유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외적인 경제 이슈 때문에 나는 사지 않았어라는 그런 핑계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2024년 하반기 추석 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자. 근데 분명히 고가주택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도해주는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흔들릴 만큼의 그런 정도의 자산을 취득할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되려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서울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핵심 지역의 그런 부동산의 가치가 훼손될 만큼의 그런 대외적인 이슈는 당분간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자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포의 확대냐 완화냐 뭐 이런 논의하면서 아마 각종 매체들에서 쏟아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언제든 찾아오세요. 부메이커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